섹시한 중년이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뭐야? 섹스 앤드 시티. 아 맞다. 니들 난 몰라. 난 섹스 앤드 시티 안 들었어요? 시즌이 몇 개인데. 영화도 되게 나왔는데 나 놀란 거야. 나는 어디에서 놀랐는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디서 야 시티에서 놀라겠냐? 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호스트 팬팬입니다. 오늘은 인도 영화 말고 여러분에게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미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아마 이 드라마를 안 보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름, 섹스 앤 더 시티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왓챠에서 시즌 6까지 서비스되고 있고요. 시즌 1부터 시즌 6까지 1998년부터 2004년 미국 HBO에서 방영했던 드라마고, 아마 예전에 케이블 TV를 좀 보셨었던 분들이면 아마 이 시즌 중에 뭐 전 시즌 정주행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 자체가 워낙 오래된 드라마다 보니까 왓챠에 전 시즌이 올려져 있어도 이 드라마를 좀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어디에도 약간 이 섹스 앤드 시티가 어떤 드라마고 좀 명확하게 로그라인을 소개해 놓은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 일단 섹스 앤드 시티가 어떤 드라마인지, 이 드라마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섹스 앤드 시티는 캐리, 샬롯, 사만다, 미란다, 이 4명의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 여성들은 모두가 뉴욕에 살고 있고, 그래서 뉴욕에 사는 30대에서 40대까지 싱글 여성들을 중점으로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섹스 앤 더 시티, 그러니까 약간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게 재미가 없는데 성과 도시, 어쨌든 그 드라마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 성문화, 그러니까 이 싱글 여성들의 성문화가 중심 서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시즌 1에서 시즌 6까지가 전부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이걸 공중파에서 방영하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좀 노골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곤 한데, 그 30, 40대 여성들에겐 되게 바이블 같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 드라마가 프렌즈랑 섹스 앤 더 시티가 거의 미드의 양대 산맥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렌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프렌즈의 약간 어른 버전? 좀 더 이렇게 철학적이고 되게 말 그대로 진짜 어른 버전, 프렌즈도 물론 이렇게 어린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고급화된 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마 섹스 앤 더 시티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즌 1에서 시즌 6까지가 모두 19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에서만 아마 한국에서는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처음 케이블에서 방영됐을 때만 해도 아마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논란은 대체로 남성 시청자들이 이런 약간 명품 좋아하고 되게 그 연애에만 되게 치우쳐 살고, 약간 남성들을 좀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명품 중독자들의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드라마 전체를 좀 제대로 보지 않고 몇몇 에피소드 중에 어떤 장면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비판점이 좀 있었어요. 허영심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든지, 특히 이 섹스 앤 더 시티 주인공, 그러니까 4명 중에 주인공 여성인 캐리가 구두 중독에 빠져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소재로 해서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그 소재 때문에 좀 비판적인 면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자체가 어떤 여성의 커리어의 성취 이런 것보다는 이미 커리어를 성취한 그 4명의 싱글 여성들이 그 삶에 있어서 되게 뗄 수 없는 본인들의 성문화 그리고 성생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논란은 좀 비유인 것 같고, 에피소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쨌든 30, 40대 여성들이, 지금 30, 40대 여성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여성들이 공감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 굉장히 터부시됐던 성문화에 대해서 시원하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시원하게 개통해서 온갖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가 사실 없었고,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개방적이진 않고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쉬쉬대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열어놓고 얘기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재밌게 봤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진짜 완벽하게 공감이 될 만한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그리고 어디다 좀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4명의 인생 선배들이,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당시에도 되게 뽀송뽀송함을 자랑하던 그 4분의 여배우들이 되게 터놓고 약간 고민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약간 힐링이고 약간 상담적인 드라마로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 자체가 워낙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페미니즘 이슈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언PC한 지점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 4명 캐릭터가 전체가 다 그렇진 않고 그 중에 한 2명? 1명 정도는 그 언PC함을 PC함으로 받아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주인공 4명이 어쨌든 그 뉴욕에 살고 있고, 뉴욕은 또 패션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매 에피소드, 매 장면마다 되게 자신의 커리어에 맞는 옷들을 꾸며서 입고 나오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약간 눈요기 하는 재미도 이 드라마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드라마를 봤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제목 자체에 그 섹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되게 야할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되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되짚어볼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섹스앤시티라는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되게 관점이 열려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좀 시선을 넓히는 걸 좀 어느 정도는 배웠는데, 그 내 주인공의 친한 친구들 중에 뭐 2명, 3명 정도가 동성애자로 등장을 하고, 근데 그걸 되게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옛날 이 드라마가 방영됐을 그 당시에 한국만 해도 그게 굉장히 뭐 거의 범죄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좀 암담한 때였긴 했는데, 아마 저랑 비슷하게 이런 드라마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좀 더 지평을 넓히셨을 것 같고, 지금 다시 봐도 그러니까 새로운 시청자들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섹스앤더시티를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너무 옛날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워낙 진보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드라마만 보세요. 영화는 드라마의 성공에 힘입어서 2편의 영화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왓챠에 지금 서비스되고 있지만, 영화는 드라마를 응집시켜 놓지도 않고 되게 이상한 결과물로 나오게 돼서 영화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드라마별로 에피소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충분히 아마 시즌 완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여러 번에 좀 걸쳐서 섹스앤더시티라는 드라마를 좀 중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드라마를 방영 당시에, 예전 케이블 방영 당시에 보셨던 분들은 이 드라마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를 좀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걸 읽고 다음번에 같이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3번 정도에 걸쳐서 섹스앤더시티라는 드라마를 소개해드릴 텐데, 드라마 전체 전반적인 뭐 줄거리나 좀 장점 같은 거는 이번 화에 소개를 드렸고, 다음 화부터는 시즌 1, 2, 3, 4, 5, 6, 6시즌 동안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만한, 혹은 되게 특출나게 재밌고 특출나게 이런 거는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에피소드를 좀 가져와 볼까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